네, 저는 지금 현재 극단 열혈단에서 연출과 대표를 맡고 있는 정창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연극적 시도를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를 토대로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연극을 통해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항상 도전하는 연출인데요. 이번 관객이 산다 리뷰 촬영에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이든 신이든에서 청년 역할을 맡은 열혈단 단원 강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인간이든 신이든에서 여자 역할을 맡은 열혈단의 부대표 겸 배우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10점 만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9점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소재 자체가 조금 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무겁게 다가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제라서 사실 좀 봤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이제 진행을 해나가면서 이제 중요한 인물 2명에서 나오는 이 그 감정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게 또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공감되는 것도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2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봤어요. 저도 10점 만점에 뭐 9.5점까지도 갈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몇 번을 봤거든요. 서극장에 와서 몇 번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봤는 게 가장 감명 깊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엄마와 자식 간에 그 갈등이 얼마나 길었으면은 그게 깊었으면은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너무 감명 깊게 받았어요. 네, 저도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점 만점에 9점이고요. 이때까지 봐왔던 연극들이랑 다르게 좀 상징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이 색달라서 좋았습니다. 저도 10점 만점에 9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유는 그렇게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작품은 소극장이 아니라 중극장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규모가 무대를 넓게 써야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연출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극장이 좀 아쉽다. 이걸 우리가 좀 큰 극장에서 봤으면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관객 입장에선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고현욱 작가의 작품은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고현욱 작가 자체가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작가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번 공연에는 이렇게 뭐 뮤지컬 배우님이 참가하신 것 같은데 노래를 이렇게 퍼포먼스로 넣으신 게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 감정선 자체가 되게 곱고 짙게 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본 대명거리에서 올해 본 작품 중에 제일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배역은 아들 역할이었고요. 그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인간 살상 무기가 되었고 그냥 바깥에서 보면은 되게 절대 악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상처를 받고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나. 살면서 받은 그 아들의 상처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과연 그 아들을 욕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 그리고 라일라 역 배우 역을 하신 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어머니는 감정선이 여러 단계로 바뀌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정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갔다 다시 낮아지는 감정 변화를 정말 세세하게 풀어내셨던 것 같고요. 아들 같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답답함, 각박을 이제 몸으로 표현하시는 게 뭐 이렇게 막 흔들면서 하시는 게 대단히 인상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라일라 역 배우는 노래도 노래였지만 저는 이 장님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장님을 그 나중에 그 어머니와 만나서 장님을 표현하고 앞에 연기들을 돌아보니까 아 정말 연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인상적인 게 특공 대장입니까? 그분이 대사는 많지 않지만은 하나하나가 톤도 그렇고 굉장히 탁 꼽히는 게 오히려 뭐 전체적으로 그 양반 그 배우의 이야기 들어도 우리가 오늘 연극 한 편 다 봤다 이런 걸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우선 그 관객 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극장에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는 입장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어떻게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봤다 이런 것들 자유롭게 상상을 해주시니 저는 새삼 놀랍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어쨌든 연극에서 청년과 이제 여자로 대변되는 엄마가 주된 역할인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청년의 입장에서 그걸 좀 풀어갔던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이제 관객 리뷰단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또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보셨구나를 이제 목격할 수 있어서 전 되게 좋은 어떤 그 뭐랄까요, 연출로서 재밌는 목격 포인트였습니다. 러닝타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작품이 길이라고 이제 묘사되는데 어떤 한 인간의 삶 전체를 그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작점과 도착점이 이렇게 맺어져 있는 연극이라서 120분 정도의 러닝 타임이 있어야 온전히 그것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120분을 의도하고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조금 어떤 한 사람의 인생사를 목표로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 120분이라는 긴 러닝 타임의 연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자라는 엄마인 역할을 하면서는 너무 오로지 모성애만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모성애가 있지만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을 숨막히게 하는 엄마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걸 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살짝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연극 인간이 된 신이 듣는요, 극작가 고현옥 선생님의 작품 희곡이고, 청년의 꿈속에 찾아온 엄마라는 되게 어떤 신화적인 소재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2015년도 경에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이제 IS 대원이 되겠다고 국경을 넘어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고현옥 작가님이 포착을 하셔서 IS가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 수메르 지역에 길가메시라는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와 2015년도에 국경을 넘어선 그 청년의 어떤 그 사회적 사건을 이렇게 혼합하셔서 연극으로 이제 만든, 희곡으로 만든 그러한 연극입니다. 네. 그 무용 관련해서는, 움직임 관련해서는 여기 강대현 배우가 이제 무용을 주로 하기도 했고 지금도 무용수의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무용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라일라 역할을 맡았던 저희 곽수민 배우도 지금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이제 인간이 된 신이 된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 뮤지컬 경험이 꽤나 있는 배우들이라서 아마 그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인간이든 신이든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초현실적이고 또 신화적이고 꿈이라는 소재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은 뭐 이런 류의 이야기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의 상상력을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이 극 속에 조금 더 같이 동화되어서 이 연극이 같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노래랄지
이제 뭐 춤이랄지 안무랄지 움직임이랄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작품을 이제 연출을 하면서 작업을 배우들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목격되고 발견된 것이 이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어떠한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써 대사로서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뉘앙스랄지 어떤 분위기랄지 아니면 어떤 에너지랄지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어떤 이야기의 힘이 있다고 느껴져서 뭐 그런 식의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안 힘든 걸 찾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쵸, 그 움직임과 노래 등등등 이러한 요소들을 또 사용하다 보니까 약속의 개념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연극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사용했던 요소들이 저희 내부 안에서는 엄청나게 규율과 약속과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장면, 모든 대사 하나하나, 모든 노래 하나하나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두 장면 정도가 있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에 이제 그 청년이 저희 연극 시작할 때 청년이 이제 그 꿈속의 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죽은 자신을 목격하면서 근데 이건 꿈이잖아를 이렇게 관객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저희는 어떠한 연극으로 관객분들과 만날 것입니다를 이렇게 제시해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이 이제 이 연극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관객들에게 어떠한 만남을 선사해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하면서 풀어냈던 장면이라서 오프닝 장면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시간도 많이 할애했고 배우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또 이것도 청년 장면이긴 한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청년이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겪고 나서 마치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본인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것처럼 묘사되는 또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역시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본인이 바래왔던 꿈을 그 잠든 꿈 속 안에서 본인이 바랬던 꿈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절정의 위험천만한 그 순간까지 가는데 이제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청년을 안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이 인간이든 신이든을 통해서 관객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장면 같아서 저는 되게 페이버릿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여자가 신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야 처음으로 함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드디어 아들을 내가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아들을 완전히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는 한 번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에 이제 아들을 알아서 진짜 우리가 지금 같이 있어서 내가 절대 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슬프고 후회가 많이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제일 그 대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분노를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그 장면이 찾아가는데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잘 하지 않는 표현을 이번에 시도해 본 거라 어려웠는데 재밌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다가와서 이렇게 안아줄 때 어떤 화해의 여지가 생겨나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장면. 그 공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수집하냐 말씀을 주셨는데 대명공연예술센터 홈페이지나 진짜예요. 진짜예요. 나 이제 기타 이제 요런 이제 예술 극단의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SNS
그런 곳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보게 된 동기는 우리 아들이 이 너무 괜찮은 공연이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래 온 거예요. 네, 저는 공연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요. 예전에는 그 연극이 진짜 모든 장르 중에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연극만 봤었는데 현재는 지금 잡식성이라서 닥치는 대로 제가 볼 수 있는 공연, 좋아하는 아티스트, 나오는 괜찮은 작품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뭐 서치해서 시간이 맞으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연극을 주로 보는 편이고요. 연극 이외에는 오페라나 아니면 클래식 콘서트가 이제 공연장이 집 근처에 있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대명 공연거리의 연극 정보가 사실 좀 파악하기 되게 어렵고요. 많이 보는 거는 티켓링크나 인터파크 같은 예매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보고 가끔 이제 극단에서 올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해주는 걸 보고 알게 돼서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의상 소품이나 그런 게 좀 관련된 거긴 한데 저희 연출님이 항상 그 전에 했던 의상을 다음 공연에 절대 못 입게 만드시더라고요. 간지를 막 칼로 옷을 난도질을 해놓는다든지 페인트를 다 묻혀놔서 다른 공연에 입을 수 없다든지 또 지금 이번에 산 그런 중동 이런 뭐 스카프나 이런 것도 사실 다른 공연에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가 이게 쌓아놔도 다음 공연에 쓸 수가 없는데 항상 언젠가 쓰지 않을까 하고 버리지 못하게 지금 엄청나게 공간이 작지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조금만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돈도 많지 않은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의상 소품 같이 만든 게 많거든요. 터번을 저희가 쓰지도 않는 터번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이번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의상을 이렇게 담당 아닌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재능 많은 저희 같이 이미지 리서치 같이 하고 손바느질로 이렇게 배우들이 쓰는 복면들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재밌었는데 전 특히나 그 오마르 배역이 쓰는 터번을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 남자 상인 예, 그거를 이렇게 원래는 천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빠른 전환을 위해서 직접 모자처럼 만들었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재현하지 했는데 이게 중동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저희가 다 이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대명 공연 거리는 어떤 고향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한데요.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항상 저는 24시간 중에 정말 23시간을 여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까지 해왔던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대명동에서 이루어졌었고 지금 저의 커리어라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제가 해왔던 행보들 제가 걸어왔던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이곳에서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고향이자 집이자 놀이터와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지금쯤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 대명동도 하나의 어떤 큰 문화, 그러니까 큰 신이라고 봤을 때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역할 내지는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줘야 될 작업이 조금 있는 것 같은 생각 요즘 들거든요. 내가 이 대명동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 명의 어떤 예술가로서 내가 이런 작품은 지금 내가 여기서 보여줘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작업을 마땅히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에는 조금 더 어떤 놀이터의 개념이 조금 더 저한테는 큰 것 같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 배우로서의 어떤 큰 뭐가 이루겠다 이런 건 잘 없고요. 그냥 계속 조금씩 나아가는 뒤로 후퇴만 하지 않는 멈춰 있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고 저희 이제 정말 큰 목표가 있는데 제가 빨리 멋진 배우로 좀 성장을 해서 저희 극단에 이제 극장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조금 커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커야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희 극단이 항상 왜 그때도 아까 관객분께서 뭐 중극장 이런 말씀하셨는데 되게 꿈이 크세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할 때 이렇게 크게 만드시거든요. 느껴지는 게. 그리고 되게 다양한 걸 넣는 걸 좋아하시고 실험적인 걸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제 소극장이 싫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소극장에서도 할 만한 공연이 있고 중극장도 있고 대극장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뭔가 딱 소극장에 맞춰진 공연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할 수 있는 저희만의 극장을 가지는 게 뭐 저희의 꿈이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큰 목표기도 해서 극장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조할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게 저의 배우로서의 꿈입니다. 올해로 열혈단이 3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꿈이라고 하면 열혈단이 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게 꿈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걸 타협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안 올 수 있게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건가요? 저희 극단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괜찮은 의상, 조금 더 괜찮은 소품들을 살 수 있게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럼요. 이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혈단 화이팅. 배우로서의 개인. 배우로서. 저는 지금 열혈단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제 스스로를 이렇게 넘을 수 있는 작품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하게도 좀 더 목마릅니다. 네. 저는 이 동네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 누구 따라와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때는 뭐 제가 별로 큰 그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와보고는 참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군데 보니까 소극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거기 있으면은 와서 조금 참여해 보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좀 와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전부 젊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좀 이렇게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든 분들도 좀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그걸 해서 많이 오시면 저도 따라서 이렇게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좀 많이 듭니다. 저도 뭐 직장 생활을 서울에 하다가 지금은 대학을 치면은 서울에 저쪽에는 대학로 뭐 친구들도 있고 자주 갔어요. 근데 이게 그 대학로 외에는 대구가 제일 커요. 제2의 대학로로 할 정도로. 근데 안타까운 거는 대구 사람들이 잘 몰라. 물론 젊은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 많은데 대부분이 몰라요. 심지어는 이 대명동 사는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홍보가 돼야 되겠다. 물론 얘는 많이 쓰고 있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홍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극단 열혈단은요 지금 당장 8월 달부터 저희가 극단 어쩌다 프로젝트와 함께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 공유라는 이름 하에 8월 달에 달서 청년연극제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저희 연극 가젠대 자결이라는 연극을 우리 신혜민 작가의 입봉작이거든요. 저희 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님인데 그 작가님의 공연을 또 아직 극장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만 중극장 이상의 규모인 극장에서 아마 공연을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개인적인 활동의 꿈이 있다면 이렇게 1년 또는 3년 또는 5년, 10년 이렇게 긴 단위로 저희의 작업이 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 발전이 가능한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극단이 되어지는 게 저희 가장 큰 꿈입니다. 일단 처음엔 되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막 발발 떨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관객분들 반응도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일단 그 관객분들 리뷰하신 걸 보면서는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고
실제로 그런 일반인 관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선배님들이나 같이 하는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 일반 관객분들이랑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었는데 보면서 되게 생각도 더 많이 들고 더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저희 극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정말 별로 없는데 관객분들의 어떤 관람평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대면으로 한번 관객분들과 만나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이야기나 아니면 저희가 작업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별로 재능이 없는 편인데 또 막상 또 작업적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저 개인의 이야기를 할지를 또 하다 보니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확실히 이게 연극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 이런 어떤 관객들과 만나고 이런 것조차도 연극이구나를 또 새삼스럽게 또 느끼기도 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는 저희가 조금 더 재밌고 좀 더 양질의 어떤 인터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 많이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관객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저희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더 잘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지금 연출과 연기도 함께 하고 있는 정창윤이라고 합니다. 많은 극작가분들도 계실 것인데 저는 여러분 어떤 글이든 주시면 정말 재밌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열혈단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제가 이전까지 해왔던 작업들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신다면 꼭 저에게 이 주소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배우로도 여러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든 시켜주시면 저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 영혼과 제 육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꼭 좀 써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열혈단에서 기세고 괴상하고 뭔가 잘못을 많이 하는 여자 역할을 많이 맡는 배우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또 저한테 무당 역할이 하나 제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기가 굉장히 세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기센 역할 이런 거 제가 또 키도 또 171이나 됩니다. 혹시 기센 역할 이런 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또 제가 그거 말고도 되게 이상하고 또 막 여린 면도 있고 엉뚱한 성격도 많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역할도 꼭 이제 필요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뭐 근데 기센 역할도 참 좋아요. 하여튼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저 뭔가 제가 굉장히 오타쿠라 가지고 한번 아무도 저한테 그런 역할 안 시켜주더라고요. 조금 오타쿠 같은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근데 막 사람 이런 거 말고 뭔가 어떤 특징적인 애니메이션이나 뭐 약간 그런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오타쿠 같은 역할로 한번 시켜주시면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희 아래 보시면 열혈단 인스타가 띄어져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공연을 이제 뭘 하는지 올리기도 하고 저희가 쉬는 날 뭐 하는지 저희끼리 놀러 간 거 이런 재밌는 것도 올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습 사진이나 소품 만드는 거 등등 이제 극단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랑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거 재밌는 컨텐츠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팀이 4명이나 생겨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은 공연 정보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없어졌네. 저희가 작품을 정말 이제 잘 만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공연이나 어떤 행사, 홍보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저희가 답변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혈단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렬한 정신 격렬한 열정. 열혈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